분노의 도전. 엄마 때문에 김이 빠져서 나는 반장 선거에 금세 흥미를 잃어버렸다. 다음 날 난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런데 대강이가 아침부터 설레발을 치고 다니는 바람에 일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로운이, 네가 정말 반장 선거에 나간다고? 재하가 가소롭다는 듯이 웃었다. 야, 너 혹시 뭐 잘못 모은 거 아니냐? 새침대기 나연이는 배를 잡고 킥킥댔다. 그냥 놔둬라. 송구 나가는 거야 자유지 뭐. 대강이도 같이 나간다던데. 몇 표나 나올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겠네. 백희가 팔짱을 끼고 앉아서 시죽거렸다. 얄미운 계집애. 발등을 한번 더 밟아줄까 보다. 야, 조백희. 너더러 찍어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발을 밟는 대신 책상 위에 있는 필통을 툭 쳐서 떨어뜨렸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필기구들이 바닥에 와르륵 쏟아졌다. 쌤통이다. 백희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나를 노려보았다. 왜? 노려보면 어쩔 건데? 억울하면 선생님한테 또 찔러라. 난 하나도 겁이 안 난다고. 나는 고개를 건들건들 흔들면서 약을 올렸다. 백희는 코뿔소처럼 씩씩거리다가 떨어진 물건을 주었다. 그러고는 의자를 멀찍이 떨어뜨린 다음에 몸을 살짝 틀고 앉았다. 그건 얼마간 나를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마음대로 하라지. 내가 반장 선거에 나간다는 소식은 하루 종일 교실을 들썩거리게 만들었다. 어떤 아이들은 내가 0표다, 아니다를 놓고 내기를 걸었고, 어떤 아이들은 나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낄낄거렸다. 선생님은 드러내놓고 비웃지는 않았지만 고개를 갸우뚱하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미술 선생님까지 얘기를 들었는지 복도에서 나를 불러세웠다. 이로운, 너 반장 선거 나갈 거라며? 잘 생각했어. 그동안 선생님하고 친구들을 괴롭히더니 이제 정신 차렸나 보네. 선거에서 떨어지더라도 반장이 됐다는 마음으로 제발 반에 봉사 좀 해라. 알겠냐? 미술 선생님은 내가 선거에서 떨어지는 게 이미 정해진 일인 것처럼 말했다. 나는 기분이 나빠져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어이구, 이놈이 사람 되려면 아직 멀었네. 선생님 말에 대답도 안 하고. 아직까지 얼굴에 여드름 자국이 성글성글 남아있는 선생님은 내 뒤통수를 툭 쳤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선생님을 노려보고 돌아섰다. 뒤에서 혀를 끌끌 차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먼저 기분을 상하게 해놓고 거기에 반응하면 나를 아주 나쁜 아이로 취급한다. 반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모두들 나만 보면 빈정대거나 비웃었다. 나는 줄곧 아이들에게 감시당하는 기분이었다. 언제부터 나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지 다들 사소한 내 행동이나 말에도 눈길을 보냈다. 나눗셈도 제대로 못하면서 반장이 되겠다고? 야, 급식 먹을 때 새치기나 하는 자식이 무슨 반장이야. 오늘도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만 골라 먹고 먹기 싫은 건 다 쏟아버렸어. 난 로운이 같은 애는 절대로 안 찍을 거야. 반장, 반장, 반장. 온종일 나는 그 말을 1000번쯤 들은 것 같았다. 나를 분수도 모르고 날뛰는 망둥이쯤으로 여기며 한심하게 쳐다보는 눈길들에 넌덜머리가 날 지경이었다. 대강이가 선거에 나간다는 것도 제법 큰 뉴스거리였지만 나한테 묻혀서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다. 대강이는 나에게만 관심이 쏠리는 게 약간 섭섭한 눈치였다. 이런 관심 따위는 털끝만큼도 달갑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모양이었다. 그쯤 되자 나는 슬그머니 오기가 생기기 시작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오기보다 분노에 가까웠다. 나는 시간이 갈수록 넌 절대로 안 돼 하는 눈빛들에 점점 더 화가 치밀었다. 그러던 차에 백희가 제대로 불을 붙였다. 이로운, 네가 5표를 넘게 얻으면 내가 일주일 동안 네 여친 해준다. 겨우 5표? 내가 그만큼도 못 얻을까봐? 너같이 못생긴 여친은 필요 없지만 네가 먼저 약속한 거니까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나는 무시당하기 싫어서 일부러 큰 소리를 쳤다. 베키가 픽 웃었다. 내가 5표 넘게 얻을 일은 꿈에도 없다고 믿는 얼굴이었다. 나는 대강이가 주기로 한 1표 외에 4표 이상을 반드시 얻어서 베키와 다른 아이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다. 두고 봐. 어떻게든 5표는 얻을 테니까.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표를 얻을 방법이 금방 떠오르지 않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머리를 짜내면 무슨 수가 생길지도 몰랐다. 하지만 자신은 없었다. 그날 저녁 나는 엄마 몰래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는 여전히 내가 선거에 나가는 걸 달가워하지 않았다. 누나가 반장 선거에 나간다 해도 그랬을까 싶어서 못내 서운했다. 내가 반장 선거에 나갈 거라는 얘기를 하자 아빠는 잠깐 동안 말이 없었다. 아빠도 엄마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게 분명했다. 맥이 빠져서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내 마음을 읽었는지 아빠가 헛기침을 하고 나서 재빨리 말했다. 로운아, 아빤 찬성이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도전한다는 건 멋진 일이잖아. 그 말만으로도 힘이 조금 났다. 역시 아빠밖에 없다. 그렇긴 한데 어떻게 표를 얻을지 모르겠어. 네 진심을 보여주면 되지. 네가 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희생할 마음이 있다는 걸 보여주란 말이야. 봉사? 희생? 그건 아무래도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다. 나는 아빠랑 좀 더 얘기를 나눈 뒤에 전화를 끊었다. 아빠라면 그럴듯한 방법을 알려줄 거라 생각했는데 머리만 더 복잡해졌다. 로운이 반장이야? 로운이 반장해. 누나는 속도 모르고 저녁 내내 내 꽃무늬를 졸졸 따라다니면서 반장 타령이었다. 저리 꺼져. 누가 반장하기 싫어서 안 해? 뽑혀야 하는 거지. 내가 뽑아줘? 로운이 반장? 누나는 뭐가 좋은지 이를 다 드러내고 희죽 웃었다. 나도 흐흐 웃어버렸다. 바보 같은 누나랑 말씨름을 계속 해봐야 속만 더 답답해질 뿐이었다. 엄마가 주방에서 나를 힐끔 돌아봤다. 내가 또 누나한테 무슨 해코지나 하지 않을까 감시하는 눈치였다. 엄만 누나밖에 모른다. 누나와 나는 10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다. 날 때부터 나는 보기 드문 우랑아였고 누나는 미숙아에다 팔다리도 약간 뒤틀린 장애아였다. 병원에서는 누나가 10달을 채우는 동안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했다. 지능이 좀 떨어질 게 분명한 데다 팔다리도 성치 않은 딸을 키우게 될 아빠와 엄마를 위로하려고 한 말이었다. 엄마는 기적같이 살아난 누나를 끔찍이 여겼다. 어려서부터 나는 찬밥 신세였고 누나는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더운 밥이었다. 루리 누나는 아프니까 넌 무조건 누나한테 양보하고 잘해줘야 돼. 지금까지 아빠 엄마는 이 말을 귀에 딱지가 덕지덕지 앉을 정도로 반복했다. 처음에는 나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 줄 알았다. 이로운이라는 내 이름처럼 누나를 위해 이로운 동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나는 이룰이라는 이름대로 누나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이루어야 한다고 믿는 엄마를 더 이상 참아낼 수가 없었다. 엄마는 내가 누나에게 조금이라도 해로운 말이나 행동을 하면 곧바로 나쁜 놈, 못된 자식, 인정머리 없는 놈 같은 무지막지한 말을 퍼부서댔다. 내가 누나를 넝쿨 장미가 흐드러진 담 쪽으로 밀쳐서 누나 손에 장미 가시가 몇 개 박혔을 때 엄마는 날 보며 악마 같은 놈이라는 말까지 했다. 그 모든 게 다 누나 때문이다. 내가 엄마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도 망치가 죽은 것을 전부 다 누나 때문에 생긴 일이다. 다른 건 몰라도 망치 일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생각이다. 망치는 내가 2학년 때 아빠가 지방으로 떠나면서 사준 선물이었다. 처음부터 나를 어미처럼 잘 따르던 녀석이었다. 망치랑 있으면 아빠가 늘 곁에 있는 것 같았고 혼자라는 생각도 들지 않아서 좋았는데 이제 다 끝났다. 누나 때문에 제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난 누나가 정말 싫다. 러온이 반장해. 누나가 희죽 웃으면서 다시 말하다가 내가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자 어깨를 움츠리고 물러섰다. 동시에 엄마의 매서운 눈길이 날아와 내게 꽂혔다. 엄마 때문이라도 보란듯이 반장 선거에 나가서 5표 이상을 꼭 얻어내고 말 테다.